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비판과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당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추가 해명 없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후에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침략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분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총에서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거래 코인 종목, 수익 등 요청 자료의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무책임하게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성토와 함께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민주당의 결정이 좀 늦었다. 그런 거고 국민들의 기대에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엄격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민주당은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동의를 얻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돈봉투 사건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투명성과 민주당 강화 등 혁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깊이 자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맹비난하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사이의 신뢰를 깨고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들의 일자리를 뺏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기주의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다만 간호협회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안이 아닌 정책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와 별개로 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이 정부 여당의 DNA냐고 비판했습니다. 간호협회도 회원 조사를 거쳐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정부 여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자 간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심의 의결됐지만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 사실을 나열해가며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이라며 간호사들에게 누명을 씌운 행태를 잊지 않겠다며 발언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2분기 전기 가스 요금을 결정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400원 오르는 겁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오늘 결정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8원이 될 전망입니다.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 인상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10원 이상 인상은 쉽지 않고 킬로와트 시당 7원이나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7원이 인상되면 월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약 2,440원 오릅니다. 대신 202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은 올 하반기 2조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도 6조 1,7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각 가정과 기업에서는 내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오늘 결정됩니다. 인상폭은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당 5.47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건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만난 지 2주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시 만납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대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겁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인데 윤 대통령은 다른 초청국들과 함께 확대 회의에 참석해 식량, 기후, 에너지, 보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 사항이 도출되진 않을 걸로 알려졌는데 작년 11월 푸놈펜 선언으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진척 상황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합니다. 한국 정상으로서 첫 방문이고 따라서 한일 정상 공동 참배도 처음입니다.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을 위한 한일 실무협의가 지난 12일 12시간 동안 이어져 난항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이라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정상들과의 회담도 이어집니다. 17일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21일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22일엔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